인공지능 AI 기술이 우리 삶을 바꾸고 있다는 이야기, 이제 정말 익숙하죠? 네, 그렇죠. 그런데 혹시 그 AI 때문에 당장 내년에 사려고 찜해뒀던 노트북이나 스마트폰 가격이 예산을 훌쩍 뛰어넘을 수 있다는 생각 해보셨나요? 아, 그럴 수 있겠네요. 어쩌면 AI가 우리 지갑에 미치는 가장 직접적인 영향이 바로 여기서 시작될지도 모릅니다. 네, 오늘 다룰 기사가 바로 그 이야기죠. 맞습니다. 오늘 저희는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대만 경제일보 기사를 중심으로 이 문제를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이 기사가 AI라는 거대한 블랙홀이 어떻게 메모리 반도체 시장 전체를 기흔들고 있는지, 그리고 메모리 재고 보유가 초고 수익 투자가 됐다. 네, 바로 그 표현, 정말 도발적이죠. 왜 이런 진단까지 내놓고 있는지 그 이유를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과연 이 거대한 흐름은 어디까지 이어질까요? 그리고 이 보이지 않는 전쟁 속에서 어떤 기업이 웃고 또 우리는 소비자로서 어떤 영향을 받게 될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네,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시죠. 자, 기사의 출발점은 명확합니다. AI 기업들의 메모리 수요가 그야말로 폭발적이라는 건데요. 여기서 말하는 메모리가 우리가 흔히 아는 PC나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그런 일반적인 메모리랑은 좀 다른 거죠. 네, 맞습니다. 모든 이야기의 시작점에 바로 HBM, 즉 고대 역폭 메모리가 있습니다. HBM이요? 네, 수많은 데이터를 동시에 아주 빠르게 처리해야 하는 AI 가속기에 뭐랄까, 심장 같은 역할을 하는 부품이죠. 아, 심장이요? 기사에 나온 숫자를 보면 정말 입이 떡 벌어질 정도입니다. 2025년 HBM 시장 성장률 전망치가 무려 130%입니다. 와, 130%요. 13%가 아니고요. 네, 130%요. 그리고 그 다음 해인 2026년에도 70% 추가 성장이 예상됩니다. 세상에. 이건 단순한 성장이 아니라 시장의 체질 자체가 바뀌는 격변이라고 봐야 합니다. 130%라니. 정말 엄청하네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정말 흥미롭게 본 지점이 나옵니다. HBM을 많이 만들면 좋은 것 아닌가 싶은데 이게 오히려 다른 메모리 시장에 재앙이 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마치 한쪽을 누르면 다른 쪽이 튀어나오는 풍선 효과처럼요. 마이크론 최고 경영자의 말을 인용한 부분이 아주 인상 깊었어요. 바로 그 지점이 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반도체 공장, 즉 팹의 생산 능력은 한정되어 있거든요. 아, 그렇죠. 물한정 만들 순 없으니까. 네, 마치 고급 베이커리에서 오븐과 파티시의 수가 정해져 있는 것과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아주 복잡하고 수익성 높은 웨딩 케이크, 즉 HBM 주문이 폭주하기 시작한 겁니다. 웨딩 케이크요? 비유가 재밌네요. 기사에 인용된 분석에 따르면 이 웨딩 케이크, HBM 1개를 생산하면요. 그 과정에 들어가는 자원과 시간 때문에 일반 식빵, 즉 D램 3개 분량을 만들 기회를 잃게 된다고 합니다. 잠시만요. 1개를 만들면 3개가 사라진다고요? 네, 1대 3의 교환비인 거죠. 와, 1대 3이라니 생각보다 훨씬 심각한데요? 그럼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제조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훨씬 비싸게 팔 수 있는 웨딩 케이크를 선택할 수밖에 없겠군요. 정확합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지극히 합리적인 선택이죠. 수익성이 월등히 높은 HBM 생산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게 되는 겁니다. 그 결과 자연스럽게 여러분의 스마트폰이나 PC, TV에 들어가는 일반 소비자용 D램 생산 라인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진 거예요. 아, 결국 AI 서버라는 거대한 저수지로 모든 물이 흘러들어가면서 일반 가전제품 시장이라는 작은 웅덩이는 바닥을 드러내며 말라가는 형국인 거죠. 비유를 듣고 보니 상황이 머릿속에 확 그려지네요. 공급이 줄어드니 당연히 가격이 오를 텐데 저는 그 상승폭을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기사에 나온 숫자들이 정말 현실인가 싶을 정도였어요. 그쵸. 저도 처음 보고 눈을 의심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2025년 마지막 분기에만 D램 현물 가격이 약 50%나 급등했다고 합니다. 한 분기 만에 50%요? 네, 한 분기 만에 가격이 1.5배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게 더 무서운 점이죠. 끝이 아니다. 그럼 지금도 계속 오르고 있다는 건가요? 네, 기사는 2026년 1분기, 그러니까 바로 지금 이 시점에도 40%에서 50%에 달하는 추가 상승이 예측된다고 분석합니다. 와, 단순 계산으로 6개월 만에 가격이 2배 이상 뛰는 셈입니다. 더 큰 문제는 수요 측면에서 이 가격 상승을 오히려 부추기고 있다는 점입니다. 불이 났는데 옆에서 부채질을 하는 격이죠. 그 얘기가 나오는군요.
데이터 센터를 짓는 빅테크 기업들. 이 기업들은 사실상 가격표를 보지 않고 메모리를 사들이고 있다는 그 내용 말이죠. 그렇습니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같은 기업들에게 지금 AI는 생존이 걸린 전쟁이거든요. 그쵸. 이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무기가 바로 데이터 센터고 그 데이터 센터의 성능을 좌우하는 게 AI 가속기와 HBM입니다. 이들에게 메모리 반도체는 지금 당장 확보해야 할 핵심 전략 자산인 거죠. 가격이 얼마든 상관없이요? 네, 가격이 10%, 20% 오르는 건 이들에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경쟁사보다 먼저 더 많이 확보하지 못하는 것이 훨씬 큰 리스크인 거예요. 듣고 보니 그렇네요. 수십, 수백조를 투자하는 AI 경쟁에서 몇천억 원의 메모리 가격 상승은 그냥 필요 경비 정도로 취급될 수도 있겠어요. 바로 그겁니다. 이런 초강력 소요가 버티고 있으니 가격은 떨어질 수가 없는 구조고요. 정말 기사 제목처럼 메모리 재고 보유가 초고수익 투자라는 말이 전혀 과장이 아니었네요. 맞습니다. 심지어 일부 데이터 센터 업체들은 필요한 양보다 훨씬 많은 패닉 바잉에 나서면서 가격 상승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공급 부족 상황 대체 언제쯤 끝나는 걸까요? 혹시 금방 해결될 문제는 아닌가요? 기사는 이 지점에서 아주 냉정한 전망을 내놓습니다. 이 공급 부족 현상이 2028년까지는 뚜렷하게 개선되기 어려울 것이라고요. 2028년이요? 네. 이게 아주 중요한 대목인데요. 일시적인 수급 불균형이 아니라 앞으로 최소 2, 3년간 우리 경제와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칠 구조적인 문제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변화가 스쳐 지나가는 유행이 아니라는 거죠. 2028년이라니 생각보다 정말 머네요. 기술 발전 속도가 이렇게 빠른 시대에 특정 부품 부족이 몇 년씩이나 간다는 게 잘 와닿지 않는데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게 구체적으로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기사에서 AI 수요가 다른 수요자들을 밀어내고 있다는 표현을 썼는데 이게 연쇄적으로 어떤 효과를 낳게 될까요? 가장 직접적인 영향은 역시 우리 지갑에서 느껴질 겁니다. 아, 그렇죠. 무터국이나 특이 같은 가전제품의 원가에서 메모리가 차지하는 비중이 결코 작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 핵심 부품 가격이 1년 사이에 2배 가까이 뛴다면 제조사들은 그 부담을 고스란히 소비자 가격에 반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내년에 출시될 신형 노트북 가격이 생각보다 훨씬 비싸게 책정될 수 있다는 뜻이겠네요? 네, 맞습니다. 심지어 전혀 상관없을 것 같은 자동차 산업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하더군요. 네, 요즘 자동차는 달리는 컴퓨터라고 불릴 만큼 수많은 반도체가 들어가잖아요. 네네. 특히 자율주행 기술이 발전하면서 고성능 메모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죠. 그런데 이 메모리 공급이 부족해지면 자동차 생산 라인 전체가 멈추는, 즉 출고 지연 사태가 다시 발생할 수 있다고 기사는 경고하고 있습니다. 와, AI 서버 때문에 제가 주문한 자동차를 몇 달 더 늦게 받게 될 수도 있다니 네, 그런 세상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정말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네요. 스마트폰과 PC 시장에 대한 전망은 더 암울하던데요. 가격이 오르면 당연히 수요가 줄어들 테니까요. 최악의 경우 2026년에 스마트폰 판매량이 5%, PC는 9% 가까이 감소할 수 있다는 리서치 결과도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흥미로운 분석이 나옵니다. 이 위기 앞에서 모든 기업이 똑같이 영향을 받지는 않을 거라는 점이죠. 아, 기사는 브랜드별로 대응 능력이 극명하게 갈릴 것이라고 분석합니다. 예를 들어 애플이나 레노버 같은 거대 기업들을 생각해보죠. 그 기업들은 구매력이 워낙 막강하니까 공급망에 대한 통제력도 강하고 또 브랜드 파워가 있으니 가격이 좀 올라도 원래 비싼 브랜드니까 하면서 소비자들이 받아들일 여지가 더 크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이들은 충격에 대한 완충 장치가 있는 셈이죠. 네네. 하지만 반대로 저가형 소위 가성비를 내세우는 브랜드들은 정말 힘든 싸움을 해야 합니다. 그렇죠. 기사에서도 이들이 메모리 비용 상승분을 제품 가격에 그대로 반영하기는 거의 불가능할 거라고 지적합니다. 150만 원짜리 플래그십 스마트폰이 165만 원이 되는 것과 30만 원짜리 보급형 스마트폰이 45만 원이 되는 건 와, 그건 소비자에게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죠? 네, 그렇죠. 가성비 제품의 가장 큰 무기가 사라지는 셈이니까요. 그럼 그 회사들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가격을 못 돌린다면? 혹시 다른 선택지는 하나뿐입니다. 바로 사양 축소죠. 사양 축소요? 네.
기사는 이들이 제품의 다른 부품 사양을 낮추는 엄청난 압박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년에 새로 나오는 보급형 스마트폰의 핵심인 램 용량이 올해 모델과 똑같거나 심지어 오히려 줄어드는 기현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세상에 기술이 발전하는 게 아니라 후퇴할 수도 있다는 거네요. 성능은 그대로인데 가격은 오르거나 가격은 비슷한데 성능이 오히려 낮아지는 상황이 실제로 벌어질 수 있겠군요. 네, 소비자로서는 정말 당황스러운 경험이 될 수 있죠. 그렇죠. 작년 모델이랑 다른 게 뭐지? 혹은 오히려 더 안 좋아진 것 같은데? 하는 느낌을 받게 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기술 발전의 속도가 더뎌지는 것을 소비자들이 체감하게 되는 첫 신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결국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은 공급 부족이니까 해결책은 당연히 공급을 늘리는 것일 텐데요. 기사를 보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같은 주요 기업들 모두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으며 생산 능력 확대 계획을 발표하고 있더라고요. 네, 마이크론은 뉴욕주에 정말 거대한 공장을 짓기 시작했고요. 네, 모두가 문제 해결을 위해 전력 투구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발표되는 투자 금액만 봐도 수십조 원 단위니까요. 그런데 잠깐만요. 2028년까지 공급 부족이 계속될 거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랬죠. 이렇게 다들 공장을 짓고 있는데 왜 그렇게 오래 걸리는 거죠? 기술의 발전 속도를 생각하면 돈만 있으면 1, 2년 안에 뚝딱 지을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뭔가 다른 병목 현상이 있는 건가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이 바로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지점이죠. 아, 기사의 분석도 이 부분에서 상당히 냉정합니다. 최첨단 반도체 공장, 즉 팹을 하나 짓는 것은 단순히 건물을 올리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인류가 할 수 있는 가장 복잡하고 정교한 프로젝트 중 하나입니다. 가장 복잡한 프로젝트 중 하나라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그렇게 어려운가요? 우선 수술실보다 수천 배는 더 깨끗한 클린룸이라는 공간을 거대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먼지 한 톨이 수백억 원짜리 반도체 웨이퍼 전체를 망가뜨릴 수 있으니까요. 와, 그리고 그 안에 네덜란드 ASML에서 만드는 극자외선, EUV 노광 장비처럼 한 대에 수천억 원씩 하는 초정밀 장비들을 수백 대 들여와서 설치하고 네. 각각의 장비들이 오차 없이 맞물려 돌아가도록 미세 조정을 해야 합니다. 이 모든 과정에 최소 3년에서 5년이 걸리는 겁니다. 아, 공장을 짓는다고 발표하는 것과 거기서 실제로 쓸만한 반도체가 생산되어 나오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군요. 바로 그겁니다. 결국 지금 발표되는 대규모 투자들이 실제 공급량 증가로 이어지려면 빨라야 2027년 말 혹은 2028년이 되어서야 한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때까지는 지금의 공급 부족 상황을 견뎌낼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고요. 맞습니다. 저 멀리 오아시스가 보이기는 하지만 당장 우리 앞에 놓인 이 가파른 사막 언덕을 넘는 데에는 도움이 되지 못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기사는 2028년이라는 구체적인 시점을 제시하며 그 전까지는 공급 부족이 뚜렷하게 개선되기 어렵다고 전망하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 분석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AI의 폭발적인 HBM, 즉 고대역폭 메모리 수요가 도미노처럼 전통적인 D램 시장의 공급망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한정된 생산 능력이 수익성 높은 HBM으로 쏠리면서 우리 주변의 스마트폰, PC, 가전, 심지어 자동차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 공급에 빨간불이 켜진 거죠. 그 결과는 전방위적인 가격 급등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특히 AI 경쟁에 사활을 건 빅테크 기업들이 가격과 상관없이 메모리를 빨아들이면서 이 현상은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 구조적인 공급 부족 상황은 네, 주요 기업들의 대규모 증설에도 불구하고 공장 건설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할 때 최소 2028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게 오늘 살펴본 기사의 핵심 전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애플처럼 공급망 관리 능력이 뛰어난 거대 기업과 가성비로 승부해야 하는 저가형 브랜드 간의 희비가 극명하게 엇갈릴 수 있다는 점도 아주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어쩌면 향후 몇 년간은 기술의 상향 평준화가 아니라 프리미엄과 보급형 제품 간의 성능 격차가 오히려 더 크게 벌어지는 시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 심층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은데요. 네. 기사는 공급과 수요, 그리고 가격의 측면에 집중했지만 관점을 조금 갖고 보면 어떨까요? AI를 구동하는 핵심 부품인 메모리 가격이 이렇게 계속해서 치솟는다면 이것이 미래의 AI 기술 개발 방향 자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아,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두 가지 상반된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하나는
이 비싼 하드웨어 비용을 감당하기 위해 더 적은 메모리를 사용하면서도 효율적으로 작동하는 경량 AI 또는 온디바이스 AI 모델 개발이 엄청나게 촉진될 수 있습니다. 하드웨어의 제약이 오히려 소프트웨어의 혁신을 이끌어내는 거죠. 아, 반대 가능성도 있겠네요. 이 막대한 하드웨어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소수의 거대 빅테크 기업에게 AI 기술력이 더욱 집중되고 기술 격차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벌어지는 결과를 낳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그것도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AI 발전의 열쇠를 사실상 메모리 반도체 공급망을 장악한 몇몇 기업이 쥐게 되는 미래. 과연 AI는 더 가볍고 효율적인 방향으로 진화할까요? 아니면 더 거대하고 중앙 집중적인 힘이 될까요? 한 번쯤 고민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